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2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대단원 중에서 세 번째 국제경제의 이해라는 중단원 내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거래라고 해서 국가 간의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국제거래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국제거래를 우리가 왜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제거래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국가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죠? 쉬운 말로 수입과 수출,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거래는 우리가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차이로 인해 총 4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특징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세금의 이름은 관세라고 하는데요. 관세라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통행료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마다 쓰는 돈이 다르죠. 이렇게 2개 이상의 국가의 돈을 바꾸는데 그 바꾸는 교환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율인데요. 환율은 계속 변화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환율이 변화하면 그 상품의 가치인 돈의 교환 비율, 즉 가격이 계속해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국제거래를 할 때 계속해서 달라지는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수입 수출 과정에서 몰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통관 절차라고 하는데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제거래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통관 절차도 검색을 통과해야 되고 운송비도 높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민족도 거의 하나가 대부분이고 뭐 종교나 이런 갈등도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우리와 법 또는 제도, 이런 시스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가 아주 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수출하지 못하는 상품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자유가 조금 떨어지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제약 조건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 국가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수출할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이러한 외국과의 차이점에 따라서 제약이 많아질 수가 있다. 이 4가지 특징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거래의 모습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오면서 조금 모습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물건, 눈에 보이는 물건인 재화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최근 현재로 오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물건인 재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 있는 행동인 서비스, 요 비중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요것도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산 요소가 뭐냐면 사람의 노동력, 아니면 첨단 기술, 아니면 무엇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 돈, 요런 것들도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요런 노동, 기술, 자본, 생산 요소, 그리고 서비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요런 특징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제거래를 하면 좋은 점과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국제거래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가별로 서로 잘하는 게 다르고 자원의 양도 다르고 이런 물건들 만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거래를 하면 부족한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렌지가 잘 안 자랐는데 외국에서 싸게 잘 자라는 오렌지를 수입하면 우리는 싼 값에 맛있는 오렌지를 먹을 수가 있겠죠. 서로 부족한 것, 이것을 국제거래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그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즉 우리가 외국 기업의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면 스마트폰 시장이 그렇죠.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쟁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의 어떤 생산성, 기술, 소비자를 위해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서로 경쟁해서 소비자한테, 국내 소비자에게 선택받아야 되니까. 세 번째는요, 자,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국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스마트폰도 항상 고려를 하죠.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자,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국민들이 더 좋은 제품을 위해서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제품을 사게 되니까 삶의 질도 높아진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국제거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 기업이 그 분야에서 힘이 너무 센데 그 분야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또는 엄청나게 저렴한
물건의 가격을 가진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산업이 경쟁력이 약화돼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산업들이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런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수입 수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외국 상품에 너무 좋아서 그거에 의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외국 경제가 점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외국 기업들의 영향력 또는 그게 높아지면 외국 정부의 우리나라의 영향력. 중국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과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다가 물건을 내다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와 무역을 차단한다. 그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 피해가 엄청나게 크겠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인데 세 번째 단점은 국가 간에 이런 식으로 수입 수출이 많아지면 서로 의존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국내 경제가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항상 신경 써야 되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수입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니까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무역에 의존하는, 국제 거래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 외국의 변화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외국이 뭔가 망하면 우리도 크게 피해를 받고 뭐 이런 영향들을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 국제거래 대충 뭔지는 알겠어요. 이제 근데 이걸 왜 해야 될까? 그냥 우리나라 스스로 물건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쓰면 안 되나? 자, 왜 국제거래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이거는 뭐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통통신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세계화가 되면서 경제 분야든 문화 분야든 모든 분야가 서로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면서 국가 간에 서로 의존하는 성격이 강해졌어요. 상호의존성이 강해졌다. 그쵸?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국제기구, 그러니까 국가들이 연합해서 가입해 있는 어떤 단체, 이런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세계무역기구, 영어로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해서 WTO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국가 간에 서로서로 좀 자유롭게, 까다롭게 굴지 말고 자유롭게 노력하자, 무역하려고 노력하자 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유무역을 위해서 세계무역기구의 영향으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국가 간의 약속을 많이 체결하게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간단해요. 아까 수입수출 과정에서 관세라는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되면 수입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거래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무역기구나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자유롭게 무역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거래에 방해가 되는 관세를 없애자, 이렇게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하자, 이런 약속을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을 많이 체결하고 세계무역기구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좀 관리하고,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국제거래가 점점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요런 세계화와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FTA라고 불리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예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거래에 대한 좀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경들이 되는 거죠. 국제거래가 많아지게 된 배경.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국제거래를 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경제학 용어인데요.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하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비교 우위는 다른 국가보다 더 어떤 물건을 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그런 상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TV,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어느 정도 훨씬 더 잘 만들어요. 그러면 한국은 반도체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비교 우위 예를 적어줄게요. 한국은 반도체 또는 TV에 비교 우위가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잘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국가마다 다 이 비교 우위가 다릅니다. 국가마다 서로 특화된, 잘한다는 뜻이죠. 특별히 잘한다. 특화된 비교 우위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국가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상품만, 그 상품만
주력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상품 부족하겠죠. 왜냐면 요것만 주로 생산하면 다른 거는 부족하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부족한 상품은 국제거래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대요. 뭐가 좋냐면 전체적인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는 거래 비용 이런 것들을 확 줄일 수 있대요. 쉽게 말해서 더 적은 돈으로 똑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비교 우위가 있는 것만 생산해서 서로 국제 거래를 하면. 요거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라 교과서에서나 이런 데서 다루고 있지 않은데 국가마다 필요한 모든 상품을 스스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볼 때와 그리고 국가별로 비교 우위가 있는 것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국제 거래를 할 때 요걸 계산해 보면 요 왼쪽 경우가 더 비쌉니다. 요 계산하는 거 예전에는 교과서에 있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없어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요렇게 하면 이게 더 이득이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만 생산해서 국제거래를 하는 게 좋다. 우린 지금 국제거래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요.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국제거래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제거래란 국경을 넘어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4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제거래는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소비자들이 많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경쟁력이 국내 기업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무역 의존도나 외국 경제의 의존성이 높아지는 건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거래의 필요성에 대해서 2가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